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한국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솔직히 저도 아직 믿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17분, 애플파크 본사 지하 3층 비밀 연구소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날 저는 애플의 프로젝트 리커렉션 팀에 한국어 자연어 처리 전문가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기술과 양자 컴퓨팅을 결합해서 고인의 의식을 디지털로 재현하는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프로젝트였어요. 팀장은 애플의 최고 AI 연구 책임자인 닥터 세라 첸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김 박사님, 오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3년간의 연구 끝에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분이요? 스티브 잡스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애플이 창립자 스티브 잡스의 디지털의식 재현에 성공했다는 건가요? 2011년 세상을 떠난 IT 업계의 전설이 14년 만에 메타버스 속에서 부활한다고요? 닥터 첸은 연구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127개의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잡스의 생전 인터뷰 영상 47만 시간, 내부 회의록 15만 페이지, 그의 모든 이메일과 메모, 심지어 가족들이 제공한 사적인 대화 녹음까지 총 2.7페타바이트의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오리온으로 그의 사고 패턴을 완벽히 구현했습니다. 오전 내내 최종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마침내 그 순간이 왔어요. 거대한 홀로그램 프로젝터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빛이 공간을 채우더니 천천히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검은 터틀넥, 청바지, 뉴발란스 운동화. 바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연구진 20명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 역시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홀로그램 잡스가 눈을 떴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Wow, this is incredible.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목소리도, 말투도, 심지어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 완벽하게 살아있는 스티브 잡스 그 자체였어요. 닥터 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티브, 당신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잡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러다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세라, 나에게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게 무엇인가요? 그때 잡스가 한 말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그 친구를 찾아야 해. 한국의 그 친구? 닥터 첸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잡스의 눈에 그리워하는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김혁신, 1983년 서울에서 만난 그 젊은 개발자 말이야. 내가 평생 찾고 있던 사람이지. 연구진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봤어요. 아무도 그런 인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스티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잡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3년 10월, 난 애플2의 성공에 도취해서 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해 서울을 방문했어. 당시 28살이었지. 그런데 그곳에서 내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만났어.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명동의 작은 전자상가에서였어. 애플2를 구경하던 중에 한 젊은이가 다가왔지. 25살 정도로 보이는 안경을 쓴 개발자였어. 잡스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가 내게 말했어. 이 컴퓨터는 정말 훌륭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건 마우스나 키보드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조작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조작? 그때 나는 깨달았어. 그게 바로 터치스크린을 말하는 거였구나. 그는 종이에 간단한 스케치를 그려 보여줬어. 화면을 직접 만져서 조작하는 컴퓨터. 손가락으로 확대하고 축소하고 스와이프해서 페이지를 넘기는 지금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인터페이스 그 자체였지. 모든 연구진의 입이 벌어졌어요. 잡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주머니에 작은 컴퓨터를 들고 다니며 손가락 터치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될 거예요. 그게 바로 미래입니다. 1983년에 그런 예언을? 난 그 순간 깨달았어. 그가 바로 내가 찾던 천재라는 걸. 하지만 잡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다시 찾아갔을 때 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 상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
닥터 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이름이나 다른 단서는 없나요? 김혁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 그리고 잠시 멈춤 후 잡스가 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어. 스티브, 당신은 반드시 세상을 바꿀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진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 말이 내 인생의 철학이 되었지. 순간 연구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이폰의 아이디어가 1983년 서울의 한 무명 개발자에게서 나왔다니요? 잡스가 다시 말했습니다. 세라, 난 죽기 전까지 28년 동안 그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깨어난 지금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야. 닥터 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라도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존재했을까요? 1983년에 터치스크린 아이디어를, 그것도 한국의 무명 개발자가. 그때 잡스가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한국 분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김혁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분은 처음 들어봅니다. 잡스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렇군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한국인이 있었다면, 스티브 잡스에게 아이폰에 영감을 준 우리나라 개발자가 있었다면, 그리고 왜 그는 사라져버린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잡스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는 단순히 아이디어만 준 게 아니야. 그가 내게 가르쳐 준 건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철학이었어. 아이폰의 성공 뒤에는 그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김혁신이라는 사람이 존재했을까요? 그리고 왜 40년 동안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은 걸까요? 설마 역사 속에 묻혀버린 또 다른 한국의 천재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그 사람을 찾아보자고. 혹시 알아요? 정말로 찾을 수 있을지도. 그리고 만약 찾는다면 세계가 깜짝 놀랄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저의 믿을 수 없는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저는 애플파크 도서관에서 1983년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김혁신이라는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그때 동료 개발자인 마크 톰슨이 다가왔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찾고 있어?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마크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킴, AI가 잘못 학습한 거 아냐? 1983년의 터치스크린 아이디어라니. 말이 안 되잖아.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닥터 첸을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혹시 잡스 씨와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요? 김혁신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닥터 첸이 고개를 끄덕이며 연구실로 안내했어요. 홀로그램 잡스가 다시 나타났을 때 저는 직접 물어봤습니다. 잡스 씨, 김혁신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게 있나요? 잡스가 저를 바라보더니 눈을 감았어요. 마치 40년 전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 영어를 유창하게 했는데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하더군. MIT였나? 아니면 스탠포드? MIT? 스탠포드? 그리고 그가 내게 보여준 건 단순한 스케치가 아니었어. 실제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있었지. 프로토타입이요? 맞아. 작은 화면에 손가락을 대면 반응하는 장치였어. 물론 지금 기준으로는 주잡하지만 1983년 당시로서는 마법 같았지. 순간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1983년의 터치스크린 프로토타입이. 더 놀라운 건 그가 한 예언이었어. 잡스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스티브, 언젠가 이 기술로 사람들이 손바닥 위에서 전 세계와 대화할 거예요.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심지어 길도 찾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가 잠시 멈춘 후 말했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거예요. 마음을 연결한다. 그래서 내가 아이폰을 만들 때도 항상 생각했어. 기술적 성능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고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건 모두 김혁신이 내게 가르쳐준 철학이었지.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한국인이 아이폰의 처학적 아버지였던 거네요. 하지만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 천재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잡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밤에 내가 호텔에서 그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었어.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지. 다음 날 아침 전자상가에 갔더니 상인들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 어떤 말이요? 그런 사람은 여기 온 적이 없다고 하는 거야. 심지어 전날 내가 그와 대화하는 걸 본 사람들까지 모른다고 했어. 소름이 돋았어요.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말하는 거였어요. 그 후 20여 년 넘는 동안 사설 탐정도 고용해보고 한국 정부에도 문의해봤지만 김혁신이라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뒤졌어요. 김혁신, 1983년, 터치스크린, 한국 개발자. 수많은 키워드로 검색했지만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MIT 졸업생 명단을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1980년 전산학과 졸업생 중에 킴, HS 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김혁신일까? 저는 즉시 MIT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980년 전산학과 졸업생 킴 HS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리기 어렵네요. 저도 MIT 출신입니다. 동문회 관련해서 알아보는 중이에요. 잠시 후 직원이 말했어요. 김혁신, 맞나요? 네, 1980년 전산학과 졸업하셨네요. 김혁신, 정말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졸업 후 어디로 갔는지 아시나요? 잠시만요. 기록을 보니 1981년 한국으로 돌아가셨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요? 이상하네요. 1983년 이후로는 아무 기록이 없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1983년 이후, 증발이라고? 잡스와 만난 그의 이후였어요. 저는 더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의 대학들에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그런데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어요. 연세대 전산과에서였습니다. 김혁신 교수님 말씀이신가요? 교수님이라고요? 네, 1981년부터 1983년까지 저희 학과에서 연구교수로 계셨어요. 천재적인 분이셨죠. 지금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게 1983년 10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연구실 정리도 하지 않고요. 마치 급하게 떠나신 것 같았어요. 1983년 10월, 잡스와 만난 바로 그 시기였어요. 혹시 왜 떠나셨는지 아시나요? 당시 소문으로는 어떤 위험에 처해서 피신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아요. 위험에 처해서 피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연세대 교수가 덧붙였어요. 그런데 김 교수님의 연구 노트가 아직 학과 창고에 남아있을 거예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실래요? 네, 꼭 보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주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김혁신의 흔적을 직접 찾아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김 박사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김혁신을 찾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어떻게 아시는지. 조심하는 게 좋겠네요. 어떤 진실은 묻혀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걸까요? 김혁신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누군가는 제가 진실을 찾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김혁신은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한 더 큰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은 아직도 한국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025년 3월 22일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전화가 계속 신경 쓰였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연세대 전산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닥터 체넥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김 박사, 애플 본사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잡스의 메모리 데이터에서 김혁신 관련 부분이 계속 손상되고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우려고 한다고요? 저는 더욱 서둘렀습니다. 연세대에 도착해서 전산과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 교수라는 분이 저를 반겼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이시군요. 김혁신 교수님 자료를 보러 오셨다고요? 네. 급한 일이어서요. 김 교수님이 지하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선반 사이로 걸어가면서 설명했어요. 김혁신 교수님은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요. 1981년 MIT에서 돌아오자마자 혁신적인 연구를 시작하셨죠. 어떤 연구였나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요. 당시로서는 너무 앞선 개념이었죠. 사람과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셨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잡스가 말한 그 철학. 여기 있습니다. 김 교수님이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김혁신 1981년에서 1983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두꺼운 연구 노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를 열었을 때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Touch Interface Project 1982년 3월 15일. 1982년부터 터치 인터페이스를 연구했다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정교한 설계도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미래의 컴퓨터는 키보드나 마우스가 필요 없을 것이다. 사람의 직관적 행동인 만지기로 모든 조작이 가능해질 것이다. 김 교수님이 옆에서 말했어요. 김혁신 교수님은 실제로 프로토타입도 만드셨어요. 당시 학과에서는 모두 미친 소리라고 했지만 그 프로토타입은 어디 있나요? 아마 연구실에 있을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창고 문을 쾅 하고 닫았어요. 문이 안 열려요. 김 교수님이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연기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불이야. 누군가 창고에 불을 질렀어요. 연기가 점점 짙어졌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김혁신의 노트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빨리 나가야 해요. 김 교수님이 비상용 도끼로 문을 부수려 했지만 밖에서 누군가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움을 요청해야겠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휴대폰에 신호가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전파 차단기를 설치한 것 같았습니다. 연기가 계속 들어오고 산소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겠어요. 그때 김 교수님이 말했어요. 저쪽에 환풍구가 있어요. 거기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필사적으로 환풍구를 통해 탈출했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혁신의 모든 자료가 불타버린 거예요. 김 교수님이 절망하며 말했어요. 40년간 보관해온 귀중한 자료가 모두.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죠? 저는 다행히 몇 개의 노트는 구해낸 상태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프로토타입과 대부분의 연구 자료는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구해낸 노트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1983년 10월 12일 위험 신호 감지. 누군가 내 연구를 감시하고 있다. MIT 시절 함께 연구한 동료가 경고해왔다. 정부 기관이 내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 기관이? 1983년 10월 14일 오늘 스티브 잡스라는 미국인을 만났다. 그에게 내 아이디어를 보여줬는데 매우 흥미로워했다. 하지만 혹시 이것도 함정일까? 너무 우연히 나타난 것 같다. 1983년 10월 15일 결정했다. 모든 연구 자료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사라져야겠다. 이 기술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안 된다. 스티브에게는 미안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태백산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다. 언젠가 세상이 준비되면 누군가 찾아갈 것이다. KHS 태백산. 김혁신이 모든 진실을 태백산에 숨겨놨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사람들을 봤어요.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저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래 뒷문으로 나갔지만 그들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태백산으로 향했지만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뒤따라왔습니다. 기사님,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이미 최고 속도예요. 그런데 뒷차가 왜 계속 따라오죠?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태백산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멀리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저는 김혁신의 노트에 적힌 단서를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그 흔적을 찾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도 떨어졌고
추위 때문에 몸이 떨렸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김혁신을 찾겠다는 제 꿈이 너무 무모했다는 거려. 40년 전에 사라진 사람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현실적이지 못한 일인지. 스티브 잡스의 부활도, 김혁신의 존재도 모두 허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차가운 바위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모든 게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 앞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누구시죠? 이런 밤에 산에서 뭘 하시는 거죠?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길을 잃어서요. 태백산에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뭘 찾고 계신데요? 김혁신이라는 사람이 40년 전에 숨겨둔 것을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어요. 김혁신이라고 하셨나요? 네. 혹시 아시나요? 할아버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김혁신. 그 이름을 40년 만에 듣네요. 김혁신 씨를 아시나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김혁신입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40년간 찾던 그 사람이 바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정말 김혁신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그런데 왜 저를 찾고 계신 거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스티브 잡스의 부활, 그가 알려준 이야기,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김혁신 할아버지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스티브가 정말 날 기억하고 있었구나. 김혁신 할아버지는 저를 산속의 작은 오두막으로 안내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여기서 숨어 살았어요. 세상이 제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오두막 안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벽면 가득 붙어 있는 설계도들. 1983년부터 2025년까지 42년간의 연구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스마트폰 설계도네요. 맞아요. 1985년에 완성했어요.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구현 불가능했어요. 할아버지가 낡은 상자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의 아이폰과 거의 흡사한 프로토타입이 들어 있었어요. 세상에, 정말 만드셨구나. 스티브와 만난 후 더 발전시켰어요. 그가 제게 영감을 줬거든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제 철학을 이해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저는 즉시 닥터 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박사님, 김혁신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닥터 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에요? 어디서요? 태백산에서요. 그리고 놀라운 게 더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할아버지께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혁신입니다. 그 순간 연구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닥터 첸이 급히 잡스의 홀로그램을 켰습니다. 화면에 스티브 잡스가 나타났을 때 김혁신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스티브, 정말 오랜만이구나. 김혁신, 드디어 찾았어. 얼마나 오랫동안 너를 찾고 있었다고. 두 사람의 재회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왜 사라진 거야? 그날 밤 호텔에서 내내 기다렸는데.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미안해, 스티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정부 요원들이 내 기술을 군사용으로 쓰려고 했거든.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숨어버린 거구나.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지켰어. 너를 위해서. 할아버지가 또 다른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아이폰의 완전한 설계도야. 1990년에 완성했지. 잡스의 홀로그램이 흥분했어요. 이건 내가 2007년에 발표한 아이폰과 거의 똑같잖아. 맞아. 너가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걸 계산했어. 배터리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 통신 기술이 모두 준비될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럼 너는 나를 도와준 거야? 물론이지. 너는 내가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어. 기술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대화를 듣고 소름이 돋았죠. 아이폰의 성공 뒤에 한국인의 헌신이 있었다니. 닥터 첸이 흥분하며 말했어요. 이 모든 걸 기록해야 해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김혁신 할아버지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애플 본사에서 전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팀 쿡 CEO가 직접 발표했어요. 오늘 애플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발표를 하겠습니다. 아이폰의 진짜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김혁신 할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혁신입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스티브 잡스의 홀로그램도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42년 동안 찾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아이폰의 아버지, 김혁신입니다.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랐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 훌륭한 친구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CNN, 한국인이 아이폰을 발명했다. BBC, IT 역사를 다시 써야 할 발견. 로이터, 42년간 숨겨진 진실, 아이폰의 진짜 아버지는 한국인. 김혁신 할아버지의 연구 노트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영구 보관되기로 했어요. MIT에서는 할아버지께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과학기술훈장 최고 등급을 수여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제 젊은 개발자들이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죠. 애플에서는 김혁신 할아버지를 명예 최고기술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연봉 $10,000의 제안이었지만 할아버지는 절반을 한국의 IT 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술은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갖습니다. 6개월 후 애플은 김혁신 혁신센터를 한국에 설립했습니다. 투자 규모만 $50억. 전 세계 IT 기업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모든 기업이 제2의 김혁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IT 성지로 떠오른 거예요. 서울 강남구에는 K실리콘밸리가 조성되었고 전 세계 젊은 개발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김혁신 할아버지는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IT 구루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증인으로서 김혁신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첫 주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습니다. 우연히 목격한 스티브 잡스의 부활에서 시작된 모험이 전 세계를 바꿔놓았으니까요. 김혁신 할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술은 수단이고 목적은 사람의 행복입니다. 42년 전 명동 전자상가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오늘날 전 세계 70억 명의 삶을 바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인이 있었다는 자부심.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김혁신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의 꿈과 열정이 언젠가는 세상을 또 한 번 바꿀 것이라는 믿음을.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세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숨어있는 김혁신이 있다면 그들의 꿈을 응원해주세요. 다음 세상을 바꿀 기술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숨겨진 한국인 영웅들을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